친구들 안녕. 저 보성 왔어요. 근데 녹차밭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무슨 시골에 떨어진 것 같아요. 저 그냥 시골에서 표류 중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렸는데 배고픈 거예요. 봤더니 식당도 없어. 지금 치킨집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엄청 반가웠어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먹을 위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치킨집이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네, 치킨집이 있어가지고 치킨 먹고 지금 그래도 배가 좀 불러요. 오늘 멀리 오기도 하고 그냥 오랜만에 막 인파 속에 있으니까 막 이런저런 기운들도 다 느껴지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들리고 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한 한 안 들으려고 막 모자 쓰고 있고 모자 뒤집어 쓰고 있고, 근데 뭐라고 하면 굳이 안 들어도 될 말이다 하면 그냥 자리 몇 번이나 옮겨 다니고 그랬어요. 굳이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는데 제가 거기서 앉아서 듣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얘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기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지나가면서 응원해준 친구도 봤어요. 고마워요. 가방 속에 파란색 뭐지? 포카칩 가지고 간 친구 있죠? 감사했어요. 저도 응원해주는 거 다 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 저를 마음으로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까 그 부분만 보고 집중해서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 보고 가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세상에 대해서도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서툴고 그럴 수도 있고 부딪히는 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배울게요. 제가 배워나가야 될 것들이 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저도 뭔가 아닌 부분을 보면 전투력 상승해서 깨뜨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요. 약간 약하거나 제가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마음인데, 아닌 것들로 다가오거나 억압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저는 그거에는 그만큼 강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굽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굽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전투력이 상승할 뻔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 끝에 보니까 제가 더 배워야 될 게 많고 부족함이 많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많이 감사해요.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품격 높으신 분들이 저 같은 바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를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런 상처 주려고 하거나 그런 말들을 해서 친구들한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떤 경우라도 승자 없는 게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그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수혜자가 누구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그 화살들이 저를 겨냥할 수 있어요? 제가 안 받으면 허공에서 분해되는데 친구들이 쓴 그런 에너지 아깝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의 품격을 믿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득이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 부족함들을 항상 일깨워줘서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제가 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제가 마음 그릇을 더 넓히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항상 사랑을 전하고 그러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인생 목표로 삼았으니까 제가 더
어떤 부딪히는 그런 경계 상황마다 제가 제 마음을 더 닦아가고 저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인간사회에 있어서도 인간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과 욕심들, 또는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세세하고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삶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같이 안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아직 어떤 유쾌한 생각을 할지까지는 제할 수 없으며 그 생각으로 유입된 것이 어떤 정보인지도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뇌의 물리적 속성에 관해 점차 많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뇌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알지 못한다. 특히 독창적인 사고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모른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정보에 관해, 즉 질감이나 예감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해 히르 시대보다 나은 의학적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뇌 어디에서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물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사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사람의 두뇌에서 일어난 생각이 다른 사람의 두뇌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답은 되지 않는다. 앞서 우주 만물이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히르 이론과 물리 법칙이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학 이론으로 수립된 것은 아니지만 명망 높은 과학자들의 작업은 이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양자 이론은 거의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라 할 수 있는 아원자 단위를 다룬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EPR 역설과 아일랜드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베르-벨 이론은 한 가지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연결된 아원자 단위의 입자 두 개를 분리할 때 A 입자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동일한 변화가 즉시 B 입자에서도 일어난다는 개념이다.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개념으로는 홀로그래픽 브레인 혹은 홀로그래픽 유니버스라는 것이 있는데, 홀로그램의 특이한 특성에 의해 붙은 명칭이다. 홀로그램을 반으로 자르면 그림이 반씩 나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림 두 장이 나온다. 하나를 반으로 가르면 똑같은 그림이 두 장 생기고, 다시 자르면 또 똑같은 그림이 두 장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그림이 생성된다. 홀로그램은 모든 부분이 전체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다. 1970년대 스탠퍼드 대학 신경생리학자 카를 브리브람은 기억이 뇌의 특정한 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뇌 전체에 걸쳐 퍼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역시 우주가 홀로그램 이미지처럼 작동한다는 설을 제안했다. 만물 사이에는 완벽한 상호 연결성이 존재하며 만물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우주를 이루는 모든 부분에는 전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어쩌면 이것은 과학적 의미를 넘어서는 사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우주 만물과 상호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힐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벽에 구멍을 5개 뚫고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구멍으로 손가락을 엄지부터 하나씩 집어 넣는다고 하자. 방 안에는 보이는 그대로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5개의 독립적인 대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에게 벽 뒤에 있는 것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손을 구성하는 개별 손가락이라고 말해주어도 그는 연결된 손이라는 상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믿지도 못하며 설득되지도 않는다. 현대의학도 정신의학도 과학기술도 아직은 벽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이라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예견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예감이 적중한 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정보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칼 융은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집단 무의식이라 이름 붙였다. 한편으로 이것은 통일이론, 제1원인 우주지성, 우주영혼이라고도 불리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신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힐은 이를 무한지성이라고 부르며 완전하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 현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힐의 목적은 이런 무형의 힘에 접촉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열망을 실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출간되기 직전 뉴욕타임스에는 정신현상 분야의 권위자인 듀크 대학 J.B. 라인 박사와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조직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이 연구는 이 장에서 설명한 많은 개념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텔레파시란 무엇인가? 한 달 전 우리는 듀크 대학교 라인 교수의 연구진이 10만여 번 이상의 실험으로 텔레파시와 투시 능력의 존재를 밝힌 놀라운 연구를 소개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하퍼스 매거진에 두 편의 기사로 실렸다. 이제부터 소개할 두 번째 연구는 초감각적 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밝혀진 사실 혹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E.H. 라이트가 정리한 것이다. 잠깐 책 읽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들은 변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이나 어떤 지식적인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한 정보들을 유입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가 마음도 뇌도 점점 퇴화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냥 새로운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두엽은 계속 개발할수록 발달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좋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로 이렇게 하나씩 담아가고 채워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 총량도 만약에 진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표현해 본다면 이 한 손가락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이런 부분으로 채워간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좋은 것들로 채워갈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버리고 아예 총 전체를 좋은 부분으로 채워간다면 그게 온전히 좋은 것들로 친구들 자신이 채워질 텐데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건 밥 먹고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씀에 있어서 빼앗기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삼자에 대한 험담으로 간다던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안 좋은 주제를 간다거나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5살 이때부터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런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나운서처럼 예쁘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계속 궁금했던 거는 왜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예쁘게 말하지 않는가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쁘면 예쁘다고 말하고
응원해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표현들이 어긋나거나 그렇게 반대의 표현들로 나가는가,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좀 많기도 하고 그냥 조용하고 말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걸 알아차리고 배려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하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 선 넘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나를 지키는 방법들을 배우지 못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르니까 못한 거잖아요. 뭐 다 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모르면 알아가면 된다. 근데 또 알았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배웠을 때는 그냥 흘려버리면 우리 자산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다 우리 걸로 만들면 우리의 자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채워간 지적재산권은 오직 우리 자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재산이잖아요. 우리 자신들 머리에 든 걸 누가 빼가요.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적재산들을 채워가고 그러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인 박사 팀의 연구 결과로 일부 과학자들은 텔레파시와 투시 능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양한 텔레파시 혹은 투시 능력자를 대상으로 특별하게 제작된 상자 속에 여러 장의 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를 눈이나 감각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게 했다.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많은 수의 카드를 정확하게 맞췄는데 운이나 우연의 결과로 카드를 맞출 확률은 1조분의 1 확률도 되지 않았다. 여기는 여기까지 읽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거 간단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은 조금 피곤해요. 에너지를 많이 썼나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사랑스럽게 말하고 서로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채워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견제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해서 되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품격이 올라갈 리도 없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굳이 노력해서 낮아지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불공정함에 대처하는 방법. 이 세상에 정의는 없습니다. 기업은 영혼도 심장도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뼈 빠지게 일해도 저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승진하고 저는 번번이 미끄러집니다. 모든 게 불공평하고 부당해요.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만난 기업 임원이 한탄하며 말했다. 나는 이 남성의 분노를 치유하고자 설명했다. 이 세상에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시인 로버트 번스가 말했듯 사람들이 타인에게 저지르는 비인도적 행위로 인해 애통함을 느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법칙은 인격과 관계없이 언제든 작용하며 매우 공정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잠재의식은 생각이 주는 인상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반응한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거센 바람이 아니라 돛을 펼치는 방식이다. 생진 성공과 실패, 손실 사이를 가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바람과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은 파도가 아니라 내면의 생각, 느낌, 이미지, 즉 정신적 태도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정의롭고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그리고 경험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상상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나는 잘 알려진 포도원 일꾼들의 이야기를 그에게 짧게 들려줬다. 이 포도원 일꾼들은 모두 같은 품삯을 받았다. 일이 끝나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 일을 시작한 일꾼들도 온종일 일한 일꾼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며 화가 난 사람들에게 고용인은 이렇게 답했다. 당신들이 그 돈을 받고 저를 위해 일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젊은 간부에게 그가 직장에서 받는 부당한 대접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자신을 헐값에 팔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의식에서 하는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전달되고 있었고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간부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자신의 잠재의식에 자신이 원하는 직책과 보상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나는 덧붙여 설명했다. 선생님은 억울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마음은 고용주를 향한 비판과 비난으로 가득하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승진, 누락, 재산 손실, 지위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화, 원망, 질투를 잠재우고 승진을 이루는 학원을 주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음의 법칙에 따라 정의가 확립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의식의 올바른 생각, 올바른 이미지, 올바른 감정이 깃들자 잠재의식도 그에 따라 반응하며 외부 환경을 개선했다. 마음은 공평하다. 마음의 법칙은 어제와 다르지 않고 오늘도 달라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이 학원을 실천한 지 몇 달이 지나 임원은 기업 대표로 선출되었다. 지금은 그가 꿈꾸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번영하고 있다. 친구들,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보낸 하루가 어떤 하루였을지라도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따뜻하게 하고 잘 자요. 저도 오늘은 많이 피곤해서 잘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친구들도 포근하게 푹 잘 자면 좋겠다. 잠 잘 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 그냥 되자마자 막 그죠? 아무튼 그렇게 잠들고 싶은 날이네요. 오늘 뻐근해서. 아무튼 오늘은 좀 짧게 하지만 오늘 저희가 막 졸려서 쉬고 싶은데 그래도 또 친구들도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하루에서는 또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에 놓을 수는 없어서 그냥 또 했고요. 어딜 가나 챙겨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성 이렇게 해서 뭐 부산도 가고 이렇게 좀 돌 건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찍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저도 제 마음속에 친구들이 항상 있고 항상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만나고 싶을 때 시간 내서 오도록 노력할게요. 참 사랑해요. 잘 자요. 꿀라이.